사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정성주 미용사였죠. 정성주 씨가 사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러분들 뒤로 가세요. 차 좀 들어갈게요. 차 좀 들어가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안에 누구 들어오신 겁니까? 누구 들어가시는데요? 확인을 해주셔야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압구정도. 압구정에서? 압구정이요? 미용실에서 탔어요? 어떤 일로 가신다고 했어요, 선생님? 몰라요. 어떤 일로 오신다고? 아니 미용실 앞에서 아무 탔어요? 소리 안 하고 미용실에서 미용실? 선생님, 압구정도 어느 쪽에서 오셨어요? 아, 저 로데오에서. 압구정 로데오에서요? 무슨 가게에서 오신 거예요? 몰라. 안에서 아무 말씀도 안 네, 하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현장의 취재 열기가 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누구 의문의 여성이 내리니까 누군가를 물어보는 건데 결국에는 이 올림머리를 담당했던 미용사로 확인이 그렇습니다. 됐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그 전속 미용사가 예. 압구정동에 있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압구정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디냐 계속 묻는 것이 바로 그 좀 어디서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전체적인 기존에 나왔던 사진이라든가를 했을 때에 올림머리 담당하고 있는 예. 전속 미용사인 정성주 원장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외에도 뭐 이른바 그 반찬 가게 아저씨도 누구 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다 예. 하는데 분명히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를 하러 지금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박근혜 예. 대통령이 또 뭐 어떤 모습이 모르지만 나름대로 안에 있으면서도 또 예. 단장을 하려고 불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미용사를 부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혹시 외출을 하는 거 아니냐 때문에 오전에 저희 현장에서 조금 술렁거렸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식적으로 문 밖으로 나와서 대외 활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안에 그 삼성동 사저 안에 이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안에 뭐 소위 지금 윤 전 행정관이라든지 여러 명이 지금 같이 대기하면서 어떤 집 내부 상태를 보고 정리하는 시간일 텐데 그 순간에도 나는 좀 단정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사저까지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찾아오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접견을 대비해서 일단은 용모를 좀 단장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와중에 예. 지금 대통령이 이 사실상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모양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미용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중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지지자들한테야 뭘 해도 아름답게 보이겠지만은 예. 국민들 다수는 좀 의아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요. 박 대통령이 대중적 시선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칩거를 통한 예. 일종의 무언의 정치를 해가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나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예. 붙인 것으로 지금 해석될 수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스타일의 정치가 시작이 됐다. 또 한 분의 방문객이 있었는데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고요. 사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인사 좀 드리려고요. 어떤 뭐 연락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연락할 방법은 없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관계자 외에 출입을 통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한번 죄송합니다. 내가 네. 한번 뵙겠다고 본인께 한번 좀 전해주세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고 잠시만 밖에 좀 계셨다가 제가 저희 정보사인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목적으로 방문해 주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서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서류 어떤 건가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박 전 대통령 진실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근데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질문하지 마세요. 나한테서 어떤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 말씀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야 돼요. 한마디 하시니까 당신이 협박하는 거야? 나한테? 협박 안 했습니다. 지금 계속 뭐 그 질문을 하시는 게 뭐 답변을 하는 게 좋다고? 예, 좋을 것 같아요. 난 그럴 의무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뭐 우선 저희 당신네들이 질문할 권리도 없고 내가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여기 오신 목적만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답변을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물어요?
기자님들도 이러시면 안 돼요. 법을 안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배우신 대로 배우셨겠네요. 하세요. 배우신 대로 하세요. 여기까지 오신 목적에 대해서만 한 말씀. 기자들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던 모양인데 김평호 변호사는 일단 그냥 무작정 찾아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김평호 변호사는 일단 자기가 찾아가면 만나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대리인단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 이름 대라. 내 이름 대면 대라 했을 때는 당연히 연락을 안 해도 나는 만나줄 수 있는 존재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기존의 대리인단이 못 찾았던 걸 나는 미국에서 찾아내서 와서 그걸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아직도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 이름만 대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 그다음에 또 뭐 알 수 있냐면 알릴 방법이 없다. 굉장히 의외예요. 아니 대통령이 의뢰인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면 대통령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은 당연히 누군가 그중에서 누군가는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될 텐데 알릴 방법이 없다면은 대리인단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소통하는 그 라인과는 비껴서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릴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저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텐데도 김평호 변호사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그렇죠. 의미니까. 그러니까 대리인단이니까 대리인단은 의뢰인과 연락을 계속 하지 않고 변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완전히 각자 대리인데다가 혼자서 사실은 그러니까 조원영 변호사하고 정기승 변호사하고 뒤늦게 들어간 이 3인은 기존의 대리인단과는 섞이지 않았다. 완전히 별개였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느낌은. 일단 느낌 바뀌었는데 기존의 기자들한테 굉장히 험하게 했거든요. 기자님들 물론 좀 비아냥거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 모습이요? 네, 왜냐하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질문을 했을 때는 거의 야단을 쳤어요. 거의 그랬죠. 너희들하고는 상대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너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기자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순화된 모습이었다.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이 안 만나줬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안 만나준 이유가 여러 가지로 이게 이 책임론, 이게 각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용된 게 당신 책임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저 해석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급 대리라고 해서 이미 이 김평우 변호사님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대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는 그 심급에서 끝남으로써 더 이상 법적 해석은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나준 것이 약속을 안 했느냐 아니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는 의지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분분한데 나름대로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지도 있을 거고 굉장히 어떤 복합적일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이건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평우 변호사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일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각하를 하거나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지금 본인은 대리인이 아닌 혁명가다라고 하는 분과 만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익힐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만나는 것은 변론으로 지금 역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이 상태에서 김평우 변호사님을 만나는 것은 상당 부분 정치적 논란, 특히 야당에게 어떤 반박을 받을 비판을 받을 빌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속을 안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지금은 만나기 곤란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어떤 법적 의미는 대통령도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설명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김평우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 김평우 변호사님을 또 검찰 관련해서 또 수임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부적으로 형사적인 것에 조금 더 방점을 둔 변호사님들과 만나가지고 할 그럴 의중이 여전히 비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들은 생각이 손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또 여지없이 나타나거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니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까 그 미용사분이 온 시간이 오전에 7시 반이고요. 나간 시간이 오전 8시 반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이 오전 8시에 말하자면 남의 집에 약속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일찍 가셨네요. 우리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불통불통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대면하는 거 싫어하신다. 더군다나 내가 단정된 모습을 차리기도 전에 찾아온 사람을 약속도 없는데 만날 길은
뭐 만무하다라고 저는 여기고요. 그런데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반면에 김평우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중요하고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는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하는 게 예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저기 기자들하고도 지금 뭐 조금 누그러뜨려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거의 싸우는 태세예요. 질문하지 마. 기자들의 숙명은 질문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뭐 알거리라든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직업이지 예, 않습니까? 나는 답변할 의무가 없어. 굉장히 강경 모드로 여전히 언론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그 박 전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아침에 8시에 찾아간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황 선생님. 단기국의 집회나 또 헌재 앞에서 또 헌재 재판관들하고 싸우는데 예. 김평우 변호사가 뒤늦게 나타났지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비춰졌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 안에서 매우 깊숙하게 이렇게 접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지금 이 박 대통령이 첫날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7시경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사저 앞에 도열한 사람하고 악수를 나눌 때요. 예. 손범규 변호사하고는 굉장히 반갑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고요. 예. 그날 민경욱 의원은 안에 들어갔다 왔고 예. 또 어제는 조원진 의원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충분히 들어갔다 와서 또 메시지를 친박에게 전하거나 언론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제 저렇게 뭐 연락을 안 하고 찾아갔고 이런 부분을 넘어섰어요. 아마 저기서 경찰 경비 책임자가 경호실 직원에게 연락을 하고 예. 안에는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예. 지금쯤이면 뭐 8시는 좀 곤란하고 예. 한 9시나 10시쯤 오십시오. 라고 해서 다시 갈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을 이번에 지키자고 나선 변호인이나 정치인 안에도 예. 진골, 성골, 육두품에 이런 구분이 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기각이 되는 어떤 부분이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신을 시키면서 대중선동을 하고 또 청와대도 박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자신을 하면서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신을 시켰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날 팔아서 자신들이 나중에 정치를 하거나 이런 값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일부는 그 진정성에 불신을 받은 사람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제 남은 법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에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밝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예. 정치 변호사는 별로 필요 없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정리되어 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을 치고 있는 와중에 예.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모양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미용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중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지지자들한테야 뭘 해도 아름답게 보이겠지만은 예. 국민들 다수는 좀 의아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요. 박 대통령이 대중적 시선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칩거를 통한 예. 일종의 무언의 정치를 해가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나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예. 붙인 것으로 지금 해석될 수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스타일의 정치가 시작이 됐다. 또 한 분의 방문객이 있었는데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고요. 사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예. 인사 좀 드리려고요. 어떤 뭐 연락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연락할 방법은 없는데 예, 저희가 그러면은 관계자 외에 출입을 통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한번 죄송합니다. 내가 네. 한번 뵙겠다고 본인께 한번 좀 전해주세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고 잠시만 밖에 좀 계셨다가 제가 저희 정보사인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목적으로 방문해 주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서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서류 어떤 건가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박 전 대통령 진실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정성주 미용사였죠. 정성주 씨가 사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러분들 뒤로 가세요. 차 좀 들어가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잠시만요. 안에 누구 들어오신 겁니까? 누구 들어가시는데요? 확인을 해주셔야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압구정? 압구정에서? 압구정이요? 미용실에서 탔어요? 어떤 일로 가신다고 했어요, 선생님? 몰라요. 어떤 일로 오신다고? 미용실 앞에서 아무 탔어요? 소리 안 하고 미용실에서 미용실? 선생님, 압구정도 어느 쪽에서 오셨어요? 아, 저 로데오에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안에 있으면서도 또 예. 단장을 하려고 불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미용사를 부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혹시 외출을 하는 거 아니냐 때문에 오전에 저희 현장에서 조금 술렁거렸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식적으로 문 밖으로 나와서 대외 활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안에 그 삼성동 사저 안에 이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안에 뭐 소위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라든지 여러 명이 지금 같이 대기하면서 어떤 집 내부 상태를 보고 정리하는 시간일 텐데 그 순간에도 나는 좀 단정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사저까지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찾아오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접견을 대비해서 일단은 용모를 좀 단장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기자들 압구정 로데오에서요? 무슨 가게에서 오신 거예요? 몰라. 안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현장의 취재 열기가 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의문의 여성이 내리니까 누군가를 물어보는 건데 결국에는 이 올림머리를 담당했던 미용사로 확인이 그렇습니다. 됐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그 전속 미용사가 예. 압구정동에 있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압구정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디냐 계속 묻는 것이 바로 그 좀 어디서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예. 전체적인 기존에 나왔던 사진이라든가를 했을 때에 올림머리 담당하고 있는 예. 전속 미용사인 정성주 원장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외에도 뭐 이른바 그 반찬 가게 아저씨도 누구 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다 예. 하는데 분명히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를 하러 지금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박근혜 예. 대통령이 또 뭐 어떤 모습을 모르